안녕하세요. 일토항사입니다. 1월 2일 국내 경기 2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좋은 결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가 이제 삼성하고 DB 경기인데, 삼성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승리를 하면서 연패를 끊어낸 그러한 상태이고, 이번 경기 이슈라고 하면은 이번 경기부터 이제 코번이 복귀할 예정이라는 부분, 출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15분 정도? 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 15분이라고 국내 경기들을 해서 이제 15분이라고 하면은 약 10분에서 20분 정도로 끊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 이제 4연패를 기록하긴 했었지만 이 삼성이 그래도 경기 내용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국내 선수들이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직전 경기 구탕이 크레이지 모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를 저는 이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 창원에서의 원정 경기에서 34점 차 대패를 기록했는데, 경기 내용 자체만 보면은 선수들이 실수도 너무나도 많았고 야투율이 굉장히 심각한 모습. 직전 경기 3점 야투가 31개 시도해가지고 5개밖에 성공을 못하면서 16%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DB의 3점 야투를 보면은 홈에서만큼은 30% 중반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에서만큼은 20% 후반대로 답이 없는 3점 야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정에서만큼은 지금 DB의 선수들의 슛감, 경기력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좋지 못하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김종규하고 강상재가 결장이 이어지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반등 포인트를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전 기록만큼은 최근 3시즌 동안의 상대전 기록이 14경기 13승 1패로 DB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올 시즌 상대전 2번의 맞대결도 DB가 2전 2승으로 완벽한 상대전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DB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김종규와 강상재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결국 삼성에서는 이원석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이원석을 좀 제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이고, 올 시즌 상대전에서 용병 싸움에서만큼은 삼성이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데릭슨 같은 경우에는 2경기 도합 합득점이 40득점이거든요. 1라운드, 2라운드의 상대전 기록을. 그 다음에 코번도 2라운드에 출전을 안 하긴 했지만 1라운드에서 오누아쿠를 상대로 골밑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용병 싸움에서 이번 경기 저는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국내 선수들 활약을 보면은 삼성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마저 삼성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변 없는 그러한 삼성이 좀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원정 DB, 지금의 최근의 원정 DB 같은 경우에는 리바운드에 대한 문제, 선수들 에너지 레벨에 대한 문제, 야투율에 대한 문제, 야투감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력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DB 원정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그냥 삼성승, 그리고 이제 스고패는 패스, 그리고 이제 삼성 프렌, 그리고 이제 언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DB의 원정 경기력은 조금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삼성이 1, 2라운드 때 맞대결에서 진 이유가 이원석하고 이정현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자원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구탕의 조금 활약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3라운드 들어서 구탕이 조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구탕이 만약에 3라운드의 활약, 평균 정도의 활약을 이어가준다? 그러면은 저는 삼성이 20패 승도 가능한 그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패 쪽은 제가 봤을 때 좀 접전 승부도 피할 수 없는 경기가 될 수 있어가지고 좀 패스하는 게 맞고, 가면은 삼성승, 그리고 프렌, 그리고 언더 쪽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하나은행하고 신한은행 경기인데, 양 팀 모두 브레이크 이후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 내용, 그리고 경기 감각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냥 양 팀의 전력만 보고 배팅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은행의 올 시즌 조금 평가를 하면은 장점이라고 치면은 3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은, 진한, 양인영 이 3명이 어쨌든 높이에서의 강점이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3명의 높이를 바탕으로 다른 팀들을 상대로 리바운드에서의 우위, 그리고 페인트 전환에서의 득점의 우위, 이런 부분을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은행의 전반기 내용만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아예 나오지가 못했다는 부분, 이 빅맨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핸들링 그리고 플레이 메이킹이 중요한데 가드진들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뭐 후반기 들어가지고 갑자기 경기력이 살아난다? 이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하나은행이 전반기 때 이 경기 내용을 보면은 지난이 미드레인지나 쇼코너에서의 터프샷을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한 터프샷 3빅을 쓰는데 이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터프샷을 던진다? 이거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 장점을 아예 못 살리고 있는 경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은행은 전반기 내용만 치면은 최악의 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지금 문제가 장점하고 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점은 지금 어쨌든 3라운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홍유순하고 뭐 이경은 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트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점해졌다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부분인데, 부정적인 부분은 수비가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모습, 리카가 이 수비했을 때 뭐 조금 잡아주긴 하는데 헬프 디펜스를 가는 상황에서 오버헬프가 너무나도 많고, 그 다음 선수들 1대1 상황에서의 디펜스가 너무나도 좋지 못하다는 부분,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신한은행인데, 하나은행이 지금까지 올 시즌 팀 내 득점력이 리그 내에서 가장 최악인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한은행의 수비 약점을 공략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양 팀의 어쨌든 이 신한은행하고 이 하나은행의 코트 밸런스 차이를 보면은 신한은행이 코트 밸런스 부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드진들의 기량 차이가 너무나도 심한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경기에서 신한은행의 조금 무난한 승리를 예상하고 있고, 전반기 마지막 내용에서 경기 내용만 봐도 신한은행이 더 확실히 우위에 있는 모습, 코트 밸런스에서도 신한은행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모습, 그리고 결국 하나은행은 세트 오펜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상대의 수비 약점을 공략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전술을 들고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경기 내용 그리고 뭐 이러한 전술, 이러한 전략, 이런 것들 그냥 다 답이 없는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의 승,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이 조금 대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경기는 뭐 스모패도 신한은행 승, 그리고 이제 핸디 같은 경우에는 동배당이기 때문에 패스, 그리고 언더 오버 쪽은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